안녕하세요. 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검은 옷을 입으면 글자가 잘 보인다고 그래서 검은 옷 입고 왔습니다. 글자 잘 보이시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괜찮으신가요? 들어오시느라고 정신들이 없으시구나. 네, 토요일 저녁인데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목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안 써도 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주말 저녁인데 많이들 오시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른 데도 많이 못 가시고 집에 계시는 거죠? 우리 고생 많으신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던데, 어제 5번이나 당부를 하시던데, 제발 주말 동안에 집에들 계시라고. 그죠? 아, 리게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저기 선풍기 좀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좀 덥다. 제가 검은 옷이 긴팔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짧은 거를 입으려니까 조금 좀 격식이 좀 떨어져서요. 네, 그냥 네. 얼추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뵙고 지금 뵈니 꽤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언택트 시대에 평범한 엄마 아빠들도 영어 독서를 누구나 지도를 잘 할 수 있는 가이드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정했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영어의 날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달아주자는 희망을 가지고 영어 사업을 힘차게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리딩게이트 대표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자녀를 키운 경험과 그 다음에 영어 독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우신 분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이랑 함께 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아유, 우리 따님이 이번에 수상을 했을까요? 수상을 했으면 만나러 올 수 있었을 텐데 만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허용이 안 돼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치맘 어머님들 중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 좋은 실적을 낸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영어. 제가 오늘 엄빠표, 엄마, 아빠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엄빠표 영어라고 그렇게 명명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래도 입에는 엄마표라고 붙어서 가끔은 엄마표라고 나오겠습니다만 혼용해도 엄마, 아빠 같이 통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빠표 영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고 아이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아이가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 그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하지만 마라톤을 뛰는 거는 우리 아이죠. 아이가 지치면 가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완주하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제가 늘 말을 하죠. 네. 자, 오늘 제가 언택트 시대 평범한 엄빠
누구라도 가능한 영어 독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번 대회에 그 자녀와 함께 대상을 차지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남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부제로 달았는데 조사가 좀 다르죠. 아이가 하는 리게가 아닌 아이와 함께하는 리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소망을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는데 참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용기를 내서 아이하고 같이 완주를 하시고 대상까지 타신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하는 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거기에 부제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오늘 이걸 조금 강조를 할 텐데요. 아이와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오늘 그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 결산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영어 독서를 잘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중복자도 걸러내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걸러내고 뭐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딱 그 대회가 열리는 기간까지만 하시고 딱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별을 해서 뭐 대상자를 선정해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왜 그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는 이번 결산을 해보니까 확 는 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대상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104명이었는데 이번에 420명. 그리고 최우수상은 114명에서 523명. 성실상은 557명에서 883명으로 1826명이 이번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감률로는 전체적으로는 한 236%. 엄청나죠. 지금 여기 방송하는 장소도 거의 저희 쇼룸인데, 도서관 쇼룸인데,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양쪽으로 선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 1800개를 포장하려고 그러면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 화, 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한 너댓 명이 오셔가지고 계속 포장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많이 주는 거는 좋은데 이 뒷작업이 참 만만치 않아서 저희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아서 참 좀 고민스럽기는 좀 합니다. 자, 대회 기간이 101일인데 수상한 사람들이 평균 101일 중에서 94일 이상 독서를 했네요. 엄청나죠? 이때 이 정도 되면은 영어 독서 습관이 생기겠죠.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독서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고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상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요거 살펴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엄마와 함께 공동 수상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면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자극도 주고 또 아이가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통의 대화가 있어서 대화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저희 리딩게이트 영어 독서 선발대회를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리게 맞습니다. 리게인지 모르고 무슨 지금 방송이신가 하고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리딩게이트 맞습니다. 네, 제가 왜 계속 영어 독서 선발대회를 하냐, 아이들한테 외적으로나마 동기유발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있죠. 내적 동기는 아이들이 영어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챕터북 정도, 저희 한 3레벨의 이제 주로 챕터북들인데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책 읽는 재미를 느껴서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 읽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아이들이 즐기면서 책을 읽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들 습관이 딱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습관이 잡힐 때까지 어머님들이 많이 끌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본사 차원에서도 계속 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 차원에서도 회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독서를 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도치맘과 함께하는 리드 얼라우드 프로젝트, 라이팅 프로젝트, 또 저희가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선발하는 슈퍼스타 선발대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막 동기부여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어서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중에 이번 대회가 끝나니까 너무 많이들 참여해서 리딩게이트 부도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시상식도 열어서 고생한 사람들 현장에서 치아도 좀 해주고 싶은데 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애석할 따름입니다. 아직 직원들과 의논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그 공약을 내걸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9월달 되면 또 이제 하반기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나 아빠하고 아이가 공동 수상을 하면 그렇게 공동 수상한 엄빠한테 특별한 선물을 증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상이든 상관없고 고생한 엄빠들의 노력에 대한 치아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에서 리딩게이트를 쓰고 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좋은 프로젝트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이 하는 거를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부러우면 얼른 따라서 해보세요. 그게 좋다고 느끼면 얼른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타고나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어와 같은 기능적인 것들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다 극복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겁내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겁내지 않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내디지면 이미 한 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엄마표 영어를 하려고 하나요? 이게 영어 노출 시간 때문에 그렇죠. 사춘기 오기 전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까지 영어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영어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이들이 영어를 그냥 즐기는 그런 정도까지 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죠.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시간이 약 350시간 정도 됩니다. 자, 만약에 학원을 보내서 사교육에 하루 2시간씩 주 3회를 하면 1년이면 52주인데 뭐 휴가 있으니까 50주라고 치죠.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하게 되면 1200시간. 그래서 4년 동안 총 우리 아이들은 1500시간 정도의 노출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영어 능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려면 최소 4000시간, 3000에서 400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국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려면 많은 언어학자들이 그러죠. 최소 4000시간에서 6000시간은 매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이들한테 편하게 영어 노출 시간을 늘려주고 싶어서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하시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도하시는 어머님들은 정말
아주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노출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 막 아주 아이들한테 숨 쉴 틈을 주지도 않고 몰아붙이겠다, 느슨하게 가는 거 못 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내 아이에 맞게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영어를 습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제가 볼 적에는 대화입니다. 대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와 소통하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꾸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머님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금방 궤도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정 수준,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어머님의 욕심대로, 아버님의 욕심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자존심을 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을 단순화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관심을 가지시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딱 선택을 해서 그거를 열심히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죠. 자,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엄마 아빠의 유창한 영어 실력,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잘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고, 아이를 잘 관찰하고 힘들면 짐을 나눠주는 정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를 하면 되지, 엄마 아빠가 영어가 안 돼서 안 되니까 나는 안 하고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뭐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과외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버리거나 삼가야 하는 것, 불안감. 자,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흔들림 없이 밀고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자꾸 흔들리면 아이도 힘들어지고 엄마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만큼은 아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이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서서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옆집 아이와 자꾸 비교하시면서 조바심 내시고 짜증 내시고 불필요한 잔소리 하시고 이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도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가는 만큼 아이의 영어 실력은 향상됩니다. 그리고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막말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리고 아이와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막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도대체 너 뭐 되려고 이러니? 뭐 누굴 닮아서?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가면 어떡하시려고요? 답답한 건 부모님이신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는 공부하라고 하나 봐라. 그런 자세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러면서 아이의 자존심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막말들은 가급적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콕콕 찔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게 나중에 커서까지도 치유되는데, 다 커서도 눈물 흘리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말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야 중간중간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할 텐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존심을 긁거나 상처를 주는 이런 말씀들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되죠.
다른 아이들은 왜 다 학원 다니는데 과외 하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이거를 해? 혹은 나는 아이들은 학원만 다니는데 엄마는 나한테 왜 또 이거를 하게 해? 학원과 병행할 수도 있고 뭐 이것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충분히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했고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하고 나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을 한 게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엄마나 아빠한테 강제로 끌려서 하게 되면, 제가 제 큰딸 사춘기 때 얘기를 해드렸죠. 사춘기 때 엄마가 회초리 들으니까 엄마 두 손 꽉 잡았다고요. 힘이 생기면, 반항할 힘이 생기면 아이들이 이제 대책이 없어집니다. 남자아이들이 아빠 손목을 잡으면 그때부터 아빠들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딸인데도 저희 큰딸은 거의 힘이 센 큰딸이어가지고 엄마의 팔을 딱 부여잡으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나는 딸한테 팔 잡힌 엄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 갈 거고 얼마큼 힘들 거고, 그리고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쇼컷은 없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네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 맞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여하는 수밖에 없는데 도는 방법도 있고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소통을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머님들의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2학년, 3학년만 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잘 풀어갈 것인지, 어떤 대화를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수다쟁이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와 요리면 요리, 뭐 여행이면 여행, TV 프로면 TV 프로, 이런 책이면 책, 옷이면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의 소재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서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 있고 자기가 힘든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때 뭐가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어머님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뭐 잘 나가는 것 같은 옆집 아줌마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내 애와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엄마표 영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할 그 머티리얼들은 어떤 것들이냐? 저는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한글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실력을 늘린다고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한글의 독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어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거 한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도 중요하지만 한글 못지않게 한글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독서만 하라고, 주구장창 독서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성인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독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DVD들 많죠. 제가 딸을 키울 때는 그때는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디즈니 영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디즈니 영어가 비디오 테이프 12개로 있었어요. 12개로 있었는데 일단 아이들한테 영어를 하게 하려면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귀가 뚫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귀가 그렇게 뚫리는 건 아닌데 지속적인 노출을 해줘야만 귀가 뚫리죠. 그 12개의 테이프를 처음부터 12개를 완벽하게 따라서 동작까지 입으로 같이 따라서 노래 부르고 율동까지 같이 하는데 약 한 1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12개 분량, 1시간짜리 12개 분량을 아이가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영어의 그 주파수, 그 다음에 억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못지않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DVD 잘 활용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한글책, 그 다음에 영어 DVD, 그 다음에 영어 독서는 뭐 저희가 이제 뒤에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아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아이의 독서 성향이라든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그 비율은 안분을 해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독서는 이제 뭐 그림책도 있고 리더스도 있고 얼리 챕터북, 소설류 뭐 이렇게 많이 나누죠. 자, 그림책은 아이들이 아직 영어를 철자나 파닉스나 뭐 단어를 잘 알지 못할 때 주로 이제 자기 전에 읽어주거나 초기에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유발할 때 그림이 너무 좋은 책들이니까 주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리더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리더스나 얼리 챕터북을 집중 듣기, 이제 집중 듣기는 음원을 들으면서 눈으로 그 책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그 집중 듣기를 한번 하고, 한 번은 그냥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쉐도잉이라고 해서 따라 읽는 거죠. 거기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읽어줄 때 같은 속도로 계속 입으로는 따라서 갑니다. 눈은 보고 있고 입으로는 귀로 들리는 거를 따라서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걸 쉐도잉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쉐도잉을 이렇게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쉐도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음원 없이 혼자 리드 얼라우드, 음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거를 녹음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큼 성장하는지를 잘 보실 수 있고, 아이한테 그 녹음한 거를 틀어주면 아이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유창해야 되겠네, 저기 음원에서 나오는 것보다 내가 유창성이 좀 떨어지네, 인터네이션이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지적을 해내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독을 할 때 가끔씩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퀴즈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리더스나 얼리 챕터북 같은 경우 집중 듣기하고 음독까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문제를 하시는데, 문제도 선택적으로 퀴즈하고 서머리만 할 거냐, 뭐 단어나 뭐 리스닝까지 다 할 거냐, 이거는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챕터북을 하고 나면 챕터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보통 저희가 이제 3레벨이 이제 챕터북들이 많습니다. 챕터북들은 그때도 집중 듣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원을 항상 들으면서 사실은 뭐 60페이지, 100페이지, 뭐 챕터가 뭐 10개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챕터북들을 아이들이 혼자 읽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음원의 힘은 굉장합니다. 음원이 이렇게 읽어줘서 가게 되면 60페이지, 80페이지, 100페이지짜리를 애들이 그냥 읽어냅니다. 물론 챕터로 돼 있으니까 잠깐 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때도 집중 듣기를 필수적으로 하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하면 쉐도잉이나 음독은 선택적으로 하시게끔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음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창성하고 스피킹 연습에 매우 좋기 때문에 스피킹을 할 때도 아이들이, 이번에 그 대상 받은 아이도 스피킹을 할 때 음독을 하면서 스피킹을 할 때는 그 음독할 때 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많이 노출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4레벨 이상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소설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본인 취향대로 즐기게 가급적이면 어머님의 간섭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영어 독서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딩 게이트는
영어 독서를 통한 노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죠. 이게 레벨별로 세분화를 다 해놨죠. 레벨별로 세분화를 해놔서 거기에 그리고 또 레벨별로 읽는 속도까지도 다 저희가 좀 조절을 해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집중 듣기를 하거나 쉐도잉을 하거나 그런 연습을 할 때, 음독을 할 때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전자책만 노출하는 거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하지 않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퍼북들, 저런 것들을 읽고 또 듣고 아이들이 퀴즈를 풀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전자도서관,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어디서든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을 해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영어 독서를 하게 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영어 독서에 잘 적응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도서하고 아이가 재밌어하는 DVD를 연계해서 밀당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2권 읽고 DVD 한 편 본다든지, 그래서 1대1로 뭐 한 권에 한 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오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 보고 영어 독서도 하고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끔 밸런스를 유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시작하면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어머님이 자체 이벤트를 많이 해서 아이의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매일 독서 프로젝트나 리드 얼라우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리드 얼라우드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음독이죠. 이제 아이들이 집중 듣기도 해보고 쉐도잉도 하고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음독을 하고 그거를 녹음해서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적응을 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스도 계속 집중 듣기 하고 쉐도잉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저희가 하는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이제 참여를 한번 해보는 거죠. DVD와 도서가 같은 책일 필요는 없죠. DVD는 아이들이 같은 것도 뭐 해주셔도 좋습니다만, DVD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혹은 만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이건 영어를 노출시키자는 의미지 책을 잘 이해시키자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3개월 힘들어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한글은 잘하는데 영어는 아직 생소하고 힘들죠. 그런 책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들지 않게 하려고 DVD도 같이 섞으시고 자체 이벤트도 하시고, 저희가 뭐 치킨 쿠폰 주는 뭐 메일 독서 프로젝트도 하고 리드 얼라우드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흥미를 계속 이제 유발을 해주는 거죠. DVD는 보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DVD는 아주 좋은 노출 방법입니다. 영어에 익숙해지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어떤 대화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DVD를 통해서 애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영어에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보상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책만 통해서의 노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DVD를 같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어 독서 선발대회가 열리면 그때 이제 맨 처음부터 뭐 대상타자, 최우수상타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성실상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성실상은 이번 대회 같은 경우 대회 기간이 100일인데 100일에서 91일 이상 영어 독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게 되면 성실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성실상을 받으면 아이들, 이번에 성실상 받으면 아이들 틴 박스 보고 아주 반할 겁니다. 너무 예쁘다고. 저도 갖고 갔더니 대학생 딸도 너무 예쁘다고 제 거를 뺏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더 독상 선발대 성실상에 도전을 해보고 자신감이 생기면 최우수상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독서왕 선발대회를 한 4번이나 5번 정도 거치면 아이는 놀랄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욕심이 생겨서 포인트를 많이 읽으려고 다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집중 듣기부터 음독까지 하는 거는 정독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열리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다독 모드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저 상을 받고 싶다라고 욕심이 생기면 다독 모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다독을 열심히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치면 한 100일, 100일, 한 200일 마치면 또 165일 남죠. 한 165일 정도는 이제 다독을 위해서 아이들이 막 거칠게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뚫린 책들, 점수가 낮은 것들, 야무지게 안 읽은 책들,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뭐 이지 모드, 이제 전부 문제를 푸는 건 아니더라도 뭐 풀모드로 했으면 이지 모드, 이지 모드로 했으면 풀모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빈 곳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대회에 참석하고 빈 곳 채우고, 대회에 참석하고 빈 곳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 그 대상을 받은 아이들이 평균 723권을 읽었는데요. 많이 읽은 아이들은 1400권까지도 읽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낮은 아이들인데 대상을 받은 아이들은 정말 더 많은 상을 줘야 되는데요.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많은 책을 읽은 거죠. 많은 책을 읽어서 포인트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권수가 많아진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번 대상을 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1000권이 넘게 읽어서 대상을 탄 아이들,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해도 수없이 많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뜻대로 안 따라줍니다. 읽었으면 좋겠다고 저 책들을 막 이만큼 가져오면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뭐가 그림이 안 좋아, 글자가 너무 작아, 막 이러면서 불만을 막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빌려왔는데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빌려온 책 중에 단 한 권만 애가 선택을 해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상점 모시고 사냐고 푸념하지 마시고, 그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속고 슬럼프에 빠지고 애가 울고불고 하기 싫다고 울어도 또 달래고 추스려서 가게 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를 잘 관찰하고 얘기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면서, 또 제가 누구 닮아서 그럴까, 혼자 아까 말로 내뱉지 말라고 그랬죠. 정말 나한테 저런 면이 있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어땠을까, 난 저러지 않았을까, 부모님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폭, 세상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주는데도 자꾸 반항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한가? 내 욕심을 덜어내야 되나? 내가 이쯤에서 멈춰야 되나?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가다 보면 아이가 때로는 엄마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성숙해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인격적으로 참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딸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효과가 좋고 쟤네들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하죠. 제 친척 중에 하나인데요. 아빠가 부장판사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엄마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합니다. 제일 큰 스트레스가 그 집 애가 왜 공부를 못하냐고 엄살 피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처남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애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가르쳐 보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데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영어를 아빠가 집에서 가르쳐요. 영어를 집에서 가르치는데 똑같은 거를 10번을 설명해줘야 비로소 감을 잡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너는 도인이다. 어떻게 내 애한테 똑같은 걸 10번을 가르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제 자식이라서 가능해요. 보통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누가 학원에 보내면 과외 선생님이 누가 10번을 설명을 해서 얘를 가르치겠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공부머리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앉아서 장천리를 보는 애입니다. 집을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은 걔한테 물어보면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공부하는 머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부하는 머리가 조금 뒤진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고 망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니까 포기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르치고 서포팅 해 나가고 용기를 붙여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제가 부모님하고 함께 하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함께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한 대화거리가 생깁니다. 공통의 대화, 나눌 거리가 추가돼서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은근히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엄마 몇 점이야? 몇 레벨 했어? 몇 번까지 했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뒤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라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다 보면 훨씬 빠릅니다. 엄마보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운, 책에서 배운 그런 것들하고 아이들이 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 굉장히 속도가 차이 납니다. 똑같이 1레벨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은 한 1년 하면은 2레벨 후반대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1레벨 후반대나 2레벨 초반대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그만큼 빠르게 말을 배울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머리가 굳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든 거고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보다 이제 영어를 못한다라는 거를 알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엄마도 솔직하게 네가 나보다 더 훨씬 잘하네. 역시 넌 머리가 좋은가 봐. 넌 영어 머리가 너무 좋은가 봐 하면서 딱 추워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알려줘야, 엄마가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엄마가 물어보면 단어 답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애들하고 이런 말을 막 해보면 상 받으러 시상하거나 우리 촬영하거나 그럴 때 애들하고 이제 많은 말을 하면 애들이 그런 데 대한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엄마 영어를 하라고 인도한 건 엄마인데 자기가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 뭐가 문제야? 엄마 뭘 도와줄까라고 하는데 굉장히 뿌듯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나보다 더 잘하는 우리 아이 인정을 해주면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뿌듯하고 자신감 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함께 가니까 꾸준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영어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다. 아이와 함께 영어 할 수 있으니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죠. 13년 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와이프도 10년 만에 참여해서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힘듭니다. 와이프를 동참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애가 있으면 같이 하자고 그럴 텐데 와이프 같이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설득한 결과로 결국에는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겁먹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대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명언이 있죠. 님자 해봤어? 해보십시오.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님의 잃었던 꿈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 데리고 공부나 하러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꿈을 찾아 한번 떠나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보통 그 열심히 따라와 주는 아이들인 경우에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한 2학년, 3학년 뭐 이쯤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K3 레벨이나 1레벨에서 시작을 합니다. 1AB 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하면 2레벨 후반 정도 가 있습니다. 2레벨 후반 정도면 중학생 영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중학생들 레벨 테스트 하면은 평균 레벨 테스트 결과가 2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 3, 4학년 아이들이 K레벨에서 K레벨 1레벨에서 시작을 딱 했을 때 1년 열심히 하면 2레벨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중학생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간다. 그러면 3레벨 정도까지 가 있을 겁니다. 3레벨 수준에 가 있을 거고 보통 3년 정도 하면 4레벨 이상 갑니다.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영어 머리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2년 만에 4레벨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출과 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아까 DVD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영화에서 쓰는 대화나 이런 것들의 표현에 익숙해지고 영어에 익숙해지면 훨씬 스피디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과 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보통 2년 1레벨 정도 K3 1레벨 정도 시작을 해서 2년 정도 하면 3레벨 정도 간다. 그게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3B, 3C 요 정도 고등학생 정도. 4레벨이면은 이제 단편 소설을 읽는데 보통 4B, 4C 요 정도 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거의 1, 2등급을 맞는 수준까지 지문을 읽는데 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4레벨 정도까지 가면 엄마표 영어의 드림이죠. 목표죠. 그죠? 우리 목표는 아이가 해리포터를 마음껏 읽는 것. 그냥 즐기면서 영어 소설을 막 읽는 정도? 즐기면서 자막 없이 영화를 보는 정도? 그런 정도가 우리 엄마표 영어의 드림 아닌가요? 성적 대회에서 상 탔어, 뭐 영어 100점 맞았어 이런 게 아니라 영어가 자유로운 아이.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엄마표 영어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점수 잘 맞는 영어가 아니라 영어가 편해져서 아이가 또 다른 세상을 아이한테 열어주는 영어. 저는 그게 엄마표 영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받자. 보통 대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 5시간 정도를 해야지 대상을 타게 되는데요. 5시간 정도를 한 200일 정도 하면 한 1000시간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를 하면 3000시간, 4000시간. 대회 안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4, 5,000시간을 애들이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노출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를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영어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드디어 제가 가보지 못한 또 다른 드넓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왜 독서를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게 지금 내신이나 이런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머님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게 김포에 있는 일반고, 그런데 꽤 명문고입니다. 일반고인데, 네, 명문고인데 이게 지금 내신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보이시죠? 패러그랩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보통 이런 패러그랩 하나에 한 문제인데 얘는 지금 2문제짜리입니다. 2문제인데 이거를 A 다음에 와야 되는 문단의 순서를 정렬하는 것. 두 번째 문제, 빈칸 하나 보이시나요? 빈칸을 주고 거기에 알맞은 문장 찾는 것. 이렇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인데요. 보통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수능도 아이들이 맨 마지막 한두 문항을 못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많이 접하지 않는 아이들이 읽는 속도가 느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레벨 이상 되면 스피디하게 읽는 연습을 막 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수능뿐만이 아니라 토플도 그렇습니다. 리딩의 지문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문맥을 파악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책을, 한글책과 영어책, 영어뿐만이 아니고 언어도 점수를 올리기가 가장 힘든 거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죠. 한글책을 왜 그렇게 많이 읽으라고 하냐면 언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책을 그만큼 읽고 영어책을 이만큼 읽어 두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의 베이스가 다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것든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는 질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의 10분이 다 돼가네요. 자, 당부사항 마치고 질문 온 거 답변 못한 거 답변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아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시라는 것. 그리고 영어 공부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목표를 세우고 하시면 됩니다. 한글책 읽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영어책은 한글책 수준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한다고 내가 전 과목을 봐줘야 되는 전지전능한 선생님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담감 없애십시오. 덜어버리십시오. 착각입니다. 나는 환경을 제공할 뿐이고 아이가 할 수 있게 여건을 서포팅만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을 빌려다 줄 수 있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서포팅하고 끌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춘기 오면 거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짧게는 3년, 길게는 5, 6년, 이 기간 동안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음을 행복이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품 안에 있을 때 내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살펴주고 이해하고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엄친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엄친아 얘기를 듣는 순간 집에 오셔서 바로 귀를 씻으십시오. 오래 간직하면 아이하고 사이 나빠집니다. 엄친아는 세상에 드문 한두 명 있는 애지 내 애가 엄친아가 돼야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애는 내 애일 뿐이고 나는 그 애에 맞게 아이를 잘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당부사항 마치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고요. 질문 온 거 좀 한번 보고 2일 전에 구매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종이책으로만 영어 독서 중 온라인 독서. 종이책 일단 처음에는 레벨 테스트를 먼저 보시겠죠. 레벨 테스트를 보시면 그 레벨 테스트가 어떤 레벨을 읽으면 편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이지,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레벨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 테스트 결과 나온 레벨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문제까지 풀었는데 애가 할만하다 그러면 그 레벨부터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애가 좀 버거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낮추십시오. 레벨 테스트는 주로 단어나 문맥을 묻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서 저희가 애들의 레벨보다 조금 낮게 나오게는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어렵다 그러면 한 레벨 밑에서 혹은 이렇게 한두 레벨 왔다 갔다 하시면서 레벨을 정해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그 레벨만을 하지 말고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끔 좀 자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만하게, 조금 만만하면 점수 높은 위에 레벨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 조금 낮은 레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자기 레벨보다 높은 레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낮은 레벨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끝나면 올라가니까. 아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좀 기다려 주시면은 아이들은 자연히 단계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1A 레벨은 어느 수준인가요? 1A 레벨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AR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1.0에서 1.4 정도 됩니다. 저희 그 샘플책 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 체험하기 이렇게 눌러서 한번 보시면, 아니면 무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체험해 보시면 1A 레벨이 요 정도 되는구나. 1A 1번도 보시고 1A 100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A는 이렇게 좀 쉽게 시작하다가 100번 되면 이렇게 조금 좀 어려워지는구나. 요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몇 권 정도 읽어야 되는, 학원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학원을 안 다니면은 5권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5권 정도를 집중 듣기, 쉐도잉, 그 다음에 음독, 이렇게까지 5권 정도를 꾸준히 해 가시면, 처음부터 5권은 힘들겠지만 한 달은 3권,
한 달은 그 다음 달은 4권, 그 다음 달은 5권, 5권 이상씩을 꾸준히 하시는 게 그래야 이게 효과적으로 아이가 습관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 능력마다 좀 다르니까 이건 제가 그냥 목표치로 제시하는 거니까 아이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몇 세부터 이건 시작해야 되느냐? 학자들마다 너무들 많아요. 사실 이번 보기 전에 제가 책을 4권, 5권 정도 구해서 봤습니다. 다 달라요. 3살 이전까지 막 노출을 해야 된다. 3살 이전에 하면 모국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국어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3학년 이후부터 하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데,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다 그러면 알파벳 파닉스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서서히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책 읽기는 한 1학년, 2학년, 한글을 책을 즐길 수 있는 정도 되면 이제 2학년, 3학년 뭐 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닉스 안 한 아이는 네, 저희 알파벳 파닉스 사이트 워드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뭐 알파벳 시키고 싶은 나이부터 만 5세 이상이면은 뭐 휴대폰 터치가 가능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책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먼저니까 한글책 읽으면서 알파벳 파닉스 같이 병행하는 정도, 요 정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하고 권수를 제가 목표 점수 한 거를 목표 관리하는 거를 참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인쇄를 안 해왔군요. 권수를 정하고 해야 될지,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될지, 자 목표를 그거는 아이 성향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권수로 했습니다. 권수로 했는데요. 이제 대회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포인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정해졌으면은 권수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권수마다 얘는 뭐 집중 듣기를 했다, 쉐도잉을 했다, 음독을 했다 이런 것들도 막 체크를 하게 해놓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수로 하든 포인트로 하든 그거는 아이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북만 해도 될까요? 네, 이북만 해도 되는데 저는 피북을 더 권장합니다. 아이들한테 종이책을 넘겨가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1레벨, 2레벨 끝나고 나서 2레벨부터는 무조건 얼리 챕터북 다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시고 단어 외우게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타이핑하는 정도, 여기 저희 과정 중에서 이렇게 타이핑하는 정도로 아이들한테 하게끔 하시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들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같은 레벨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모르는 옆에 단어장에 써놓고 단어 시험 보면 되고요. 단어장 하나 놓고 모르면 그냥 쓰게 하십시오. 쓴 다음에 그것 보고 타이핑하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공부가 충분합니다. 옛날처럼 뭐 깜지로만 외우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 읽기의 가장 좋은 점은 중요한 단어들은 반복적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익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맨날 촉박하게 하게 되네요. 자,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ing Gate!